희숙이와 일영이의 숙인의 책방. 안녕하세요. 숙인의 책방의 이혜숙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일영이가 안 나오고 재은이가 나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조재은입니다. 전에 2회 때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이야기 한다고 한번 나왔는데, 오늘, 일영쌤이 못 오셔서 제가 긴급하게 이렇게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영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결혼도 하시고 또 곧 예쁜 아기도 나올 거고 음, 그래서 아마 좀 당분간은 만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계시는 이제 조재현 대표님하고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할 수 있을지 떨립니다. 네, 저도 오랜만이라서 음, 떨리지만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 양철북 출판사에서 그동안의 뭐 교육책이라든지 아이들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책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새로운 색다른 책이라고 할까요? 그게 나와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책이 다음 주에 이제 서점에 나가는데요. 사실 양철북 출판사에서 이런 종류의 책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음, 그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녹색이나 환경, 네.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책이 가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나온 거는 되게 오랜만에 또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양철북 독자들한테도 되게 잘 맞는 책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제목부터 좀 약간 매력 있더라고요. 예, 제목이 소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몹시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책인가요? 어, 영국에서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12일 되는 때부터,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1953년부터 지금까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로즈먼드 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소에 대한 일상을 이렇게 쓴 책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시골 코츠월드라는 곳에 이렇게 언덕에 농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16마리의 소를 지금 키우는 농부이고, 또 그동안 이렇게 저자가 소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키워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의 마음이 가고, 소의 마음이 가다 보니까 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소의 성격이 어떤지, 뭐 어떻게 또 장난을 걸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읽어내고 그러한 재미있는 그 일화들을 이렇게 책으로 쓴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전부 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네. 중간에 이제 닭이나 뭐 이렇게 돼지나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 책은 소의 생물학적인 이야기나 혹은 생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우리가 몰랐던 게 소들의 어떤 눈짓, 몸짓, 그다음에 소들의 생각과 마음, 소들의 일상에 대해서 다룬 음. 진짜 어떤 그 소에 대한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어, 이렇게 소의 그런 뭐 일상의 비밀에 대해서 뭐 누가 궁금해 할까 싶기는 한데, 아니요. 궁금하고 재미있던데요. 잠깐 그래요? 읽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 책을 소개받았을 때는, 소들이, 나 어렸을 때 소먹이로 많이 다녔거든요. 아, 그 늘 이렇게 뭐 소를 이렇게 산에다 방목을 해놓고 우리들끼리는 뭐 감자도 구워 먹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놀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소들에 대한 얘기가 뭐 재밌을까 싶어서 반신반의하면서 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소들에게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런 음. 삶, 또 이렇게 소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음.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어, 예, 전 세계 독자들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영국 아마존에서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어, 그다음에 전 세계 17개 나라에 이렇게 출간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 더 타임스지가 이렇게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꼈던 이 책에 대한 그 느낌이 다른 나라의 독자들에게도 비슷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굉장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어떻게 하다가 농장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농장을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농장을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만성 질환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음, 조금만 음식이 안 맞아도 굉장히 그 고통을 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밀을 직접 이렇게 심어서 밀가루도 내야 되고 우유나 치즈나 버터 같은 경우도 직접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산하지 않은 것은 금방 몸에 반응이 오는 거였대요, 어머니가. 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시골로 옮겨가서 농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때 로즈먼드 영은 태어난 지 12일 된 때였대요. 그러니까 어, 지금 올해 그때 53년이고 올해까지 하면 올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6세잖아요. 네. 66년 동안 소들과 함께 그 농장에서 살아온 거죠. 일생을 소와 그렇죠. 함께. 네네. 아니, 잠깐 사진을 보니까 젊은 시절 사진인 것 같은데 되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네네. 네. 어, 그런 것 같아. 되게 얼굴이 맑아요. 네, 맑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음, 저희도 이제 이 동영상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번역을 해서 다시 이제 올릴 음, 계획인데,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곧 올릴 계획이에요. 어, 그거 보면은, 이 로즈먼드 영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면서 또 그 농장에서의 음, 일상이 어떤지, 또 음, 소들과는 어떻게 깊은 애착의 관계 속에 음, 있는지, 그리고 소가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음. 아마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아, 남달라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책이 나오기 전인데 네. 이제 팟캐스트 하려고 정말 음, 따끈따끈한 원고를 받아서 읽었는데 네.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농장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 와, 굉장히 섬세한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여성이라고 할머니라고 그래서 예. 역시 그 여성의 따뜻한 시선 음, 할머니셨구나, 음, 여자분이셨구나, 이제 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 책을 보면서 잠깐 이제 저희가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서 음, 이야기를 드린다면, 진짜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정말. 음, 이게, 그리고 여기 이 책이 보면, 목차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음, 뭐, 메이그의 반짝이는 지혜, 음, 앨리스와 짐의 유머 감각, 음, 뭐 엄마와 딸의 관계, 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페텟 1세.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처럼 이제 아주 작은 작은 그렇죠. 제목들이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아주 작게 작게 나누어서 이게 이제 그 여기 있는 농장에 있는 소들은 다 이름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름을 굉장히 다 지어줬죠. 신기했고, 예, 예. 여기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이제 이야기는 이 목장은 굉장히 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 있는 소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새끼를 낳는 송아지 이야기, 소 음, 이야기인데 음, 이 소가 우리 같으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관리를 받을 텐데 이 음, 소는 혼자서 자기가 소를 낳을 장소를 음, 찾아가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사람들이 근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관심을 두고 음,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새끼를 낳은 소가 둘리 2세예요. 아, 죄송합니다. 돌리 2세네요. 돌리 돌리 2세. 2세예요. 예. 이름이 영국식이라서 아, 가끔씩 그렇구나.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돌리 2세가 사라진 것을 보고 새끼를 낳으러 갔음을 알았다.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 농장은 상당히 크고 숨을 만한 곳이 무한히 많다. 운이 나빠 엉뚱한 곳부터 찾기 시작하면 마침내 목표물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한도 없이 걸린다. 그날 집에 5명이 있어서 정확하게 구역을 나누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찾으러 나섰다. 마침내 기념비가 있는 언덕 뒤에서 돌리 2세를 찾았는데 처참한 모습이었다. 혼자서 너무 큰 수송아지를 낳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궁이 빠져나와 버렸다. 송아지는 사산되었고 돌리 2세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우리는 돌리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다. 수의사가 오길 기다리면서 미지근한 물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곧 수의사가 왔고 자궁을 제자리에 넣고 꿰맸다. 돌리를 앉은 자세로 일으켜 건초 뭉치와 지프로 받쳐주었다. 아까보다는 편안해 보였지만 아직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 우리는 돌리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1시간 뒤에 가보니 담요가 집더미에 널려 있고 양동이는 엎어졌고 돌리 2세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한참 찾아 헤맨 끝에 울타리 3개 너머에서 돌리 2세를 찾았다. 돌리 2세는 지혜로운 늙은 엄마 발치에 누워 있었다. 엄마 돌리는 돌리 2세의 온몸을 핥아주며 우리 중 누구도 줄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두 돌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대체 어떻게 돌리 2세가 엄마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가축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들판 사이 울타리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게 우리 원칙인데 그 원칙이 옳다는 게 이렇게 입증되어 기뻤다. 돌리 2세가 아픈 몸으로 비틀비틀 엄마를 찾는 여정이 가로막대 5개로 된 울타리에 가로막히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두 돌리는 엿새 동안 꼭 붙어 있다가 다시 기분 좋게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갔다. 되게 지금도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소가 독립해서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 엄마가 됐는데 새끼를 낳고 나서 한동안 보지 않았던 엄마를 찾아간 거라는 거죠. 와, 그냥 이거는 진짜 뭐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소들도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게 어떤 네. 소는 한없이 자식에게 헌신적이고 네. 또 어떤 소는 한없이 독립적이어서 절대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새끼를 놓지 않는 거예요. 어디 멀리 숨어 들어가서 혼자 있는 곳에서 그 어떤 그 고통을 혼자 고스란히 감당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새끼 송아지가 너무 힘들어하면은 가끔씩 주인한테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소는 아예 새끼를 낳았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돌보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짐승이나 그 사이에서는 다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보면서 딱 보면서 그 풍경이 그려지는 대목이 저도 있었어요. 지금 혜수 선생님이 읽어주신 부분에는 엄마 돌리와 송아지 돌리의 어떤 그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모자를 바라보는 또 이 영과 그 가족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았어요. 송아지들은 같이 놀면서 서로 흉내내고 끝없이 배운다. 어디에 가면 가장 맑고 맛 좋은 물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산 울타리에서 새순을 뜯어먹을 수 있는지를 배운다. 고양이나 개나 사람처럼 다른 동물들도 그렇겠지만 송아지 역시 누구를 믿어도 되는지 익혀나간다. 송아지는 어떤 소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리라는 걸 확실히 알 때만 그 소의 코 아래로 몸을 밀어넣는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소가 어떤 소는 성질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자세히 보고 이거는 그만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스쳐 지나가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귀한 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음, 아까 앞에서는 엄마와 딸의 관계가 있었다면 또 방금 사장님 읽었던 것처럼 그냥 친구끼리도 음, 손은 진한 우정을 나눈다라는 그런 음, 대목들도 나오고 맞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이제 엄마를 잃은 프리처드 이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어,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암소와 송아지가 서로에게 느끼는 정서적, 신체적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 암소가 죽은 새끼를 두고 슬퍼하는 기간이 새끼가 어미를 잃고 슬퍼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다. 어느 쪽이건 슬픔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다. 어미소한테는 꼭 다른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한다. 만나고 색다른 먹이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송아지도 친척이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 사람이 특식이나 털 다듬기 등으로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고 환경을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슬픔을 잊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굉장히 그 소가 어떤 상실감, 누군가를 떠나보낸 뒤에 음, 달래주는 이야기인데 음, 여기에 프리처드가 음, 사실은 엄마를 보내게 잃게 돼요. 음, 이제 그 대목인데 프리처드가 4개월 되었을 때 미스 범블 멋지죠. 이 미스 범블은 프리처드의 할머니입니다. 음, 미스 범블이 새끼를 낳았는데 음, 까맣고 조그만 암송아지라 닷이라고 불렀다. 미스 범블의 젖 양이 다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라고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미스 범블이 저 스스로 프리처드를 입양했다. 음, 프리처드의 그레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프리처드를 알았던 모양이다. 아마 딸이 죽기 전에 프리처드를 소개해 주었을 듯 싶다. 딸이 죽었을 때에는 그레니가 젖이 없어서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새끼를 낳고 다시 젖이 나자 바로 프리처드를 닭과 같이 키우겠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뭐 네. 친척을 입양하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음, 이제 사람의 표현을 친다면 예, 입양이라고 하는데, 예, 그냥 자연스럽게 거두어서 음, 젖을 물리는 그런 음, 대목들이 음, 나와서, 아, 정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르지 않구나. 생명에 음, 대한, 음. 그 자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소들이 스스로 아들,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죠. 그쵸. 친척, 가족 관계. 우리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서 뭐 어떤 관계와 어떤 그 가족, 뭐 이웃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소들은 아마 그게 본능적일 수도 있겠다 그쵸. 싶기도 하고. 네. 또 어미소가 없을 때는 옆집에 소가 송아지를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 대목도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우리는 소들이 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유와 고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로만 그쵸. 생각하고 사실은 그냥 지나쳤잖아요. 우리의 부속물, 네네. 종속물.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소라는 짐승도, 또 하나의 어떤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있는, 개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개체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슬플 때 울기도 하고 또 좋을 때는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장난도 치고 또 와서 또 이렇게 조르기도 하고 맛있는 거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가끔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는 언어로 이렇게 주로 하지만은 소들은 이렇게 눈빛과 얼굴 표정과 그 몸짓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또 울음소리로 한다는 음, 것,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되게, 저는 이 책을 보고 사실은 몰랐던 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음, 우리 사무실에 길고양이가 오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다지 고양이나 개와 친하지 않아서, 그냥 본 척, 못 본 척 지나다녔는데, 우리 편집자 한 사람이 그렇게 챙겨요. 음, 그건 뭐 자기는 밥을 대충 먹어도 꼭 고양이 밥은 챙겨 오, 놓고 그다음에 제가 그 차에다가 이렇게 깔고 다니는
방석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보니까 그걸 고양이 밑에다 넣어줬더라고요. 어,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고양이들이 그전에는 저를 보면 도망갔는데 요즘에는 제 옆에 어, 와서 앉고 그래요. 어, 그래서 길 가다가도 이 고양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도 음, 쟤들도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럴 건데 하니까 예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괜히 이 책을 읽었나? 앞으로 불편해지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문득 예전에 권정생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읽고 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음 한켠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책. 그 책이 어, 좋은 책이다. 그래요. 네. 좋은 책이 틀림없네요. 그러니까 에, 여기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소들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음, 정말 소들도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맞아요. 그게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어쩌면 위대함은 고통을 겪어야만 나타나는 것 같아. 전쟁, 사고, 상실, 부상, 가난, 굶주림, 억압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가장 위대한 면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런 경험 때문에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내면 깊은 곳의 선함, 강인함, 참을성이 발휘될 것이다. 소들의 세계에서도 고통이 최선의 면을 이끌어낸다. 음, 여기 아라민타라고 하는 검은 소가 있어요. 이 음, 검은 소가 되게 많이 아팠는데 굉장히 그냥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냥 이런 소가 있지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음, 소가 아프면서 돌봐주게 됐고 그 돌봐주는 내내 이 소가 굉장히 그걸 잘 참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뭔가 사람의 손을 닿지 않는 필요를 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는 회복 기간 내내 굉장히 이 사람들을 믿고 정말 완벽하게 믿고 자기 몸을 맡겼대요. 음, 그래서 다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소한테 관심이 가고 뭔가 또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뭔가 이 아라민타가 어 검은 아라민타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기간은 이제 끝이 났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동안 고마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부탁할 때만 도와주시오라고 말했다. 음, 우리는 순순히 따랐다. 그 뒤로 검은 아라민타는 해마다 송아지를 낳았는데 아주 가끔 도움이 필요하다고 청해서 도와주기도 했다. 뭐 젖꼭지에 진흙이 묻어서 닦아야 할 때가 있었고 새끼는 작은데 젖이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었고 한 번은 발에 돌이 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자신감 넘치는 소들의 총리 같은 당당한 자태를 한 번도 잃지 않았다. 한때는 그토록 유순하고 순정적이고 인내심 많던 환자였는데 이제 검은 아라민타는 실수를 인정하는 일도 태도를 180도 바꾸는 일도 없었고 우리의 애정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래도 도움을 받았을 때는 보일 듯 말 듯 고마운 기색을 살짝 비쳤다. 그러니까 소하고 사람의 관계,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도와준다고 음, 하면서 굉장히 지나치게 음, 그 사람의 어떤 독립성, 그 사람의 음. 자율성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라민타도 됐어. 됐어. 이제 그만. 됐거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품이 있고 기품이 음, 있는 당당한 음, 모습으로 음, 보였고, 음, 저는 그거를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읽어주고 그 음. 뜻을 존중해 주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들을 이렇게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처음 이 농장을 시작할 때는 유기농이라는 말도 없을 때였어요. 음, 그렇지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방목으로 이렇게 음, 소들이 자유의지에 네.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음, 살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된 거고. 음, 그 시간 동안 소들을 지켜봐 왔는데 지켜보다 보면은 가만히 보다 보면은 소들의 작은 표정과 작은 눈빛에서도 읽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가면 또 더 잘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여기
이 가족들은, 영희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제 우유를 좀 팔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유를 아예 팔지 않고 어, 자기 가족들 먹을 것만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어, 그러거든요. 어, 그럼 먹어보면은 어느 소가 이게 만든 우유인지 어느 소의 우유인지를 구분할 수 있대. 맛이 와, 다르고 또 이 소가 건강한지 좀 아픈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뭐라고나 할까 애착의 관계라고나 할까 사실 우리가 와, 몰랐던 세계라는 그쵸. 생각까지도 들 놀라운 정도로 경지죠. 예,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이 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소들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소들의 선택을 믿어주고, 네, 기다려주고, 네, 그래서 정말 적절할 때 꼭 필요한 순간만 도움을 주고,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이 소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연민과 음, 어떤 그냥 그 방목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 어쨌든 농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살쯤 되면은 비유구들을 음, 도축을 해요. 음, 그전에는 뭐 농장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음, 법이 허용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한 3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도축을 한대요. 그럴 때는 영이 꼭 따라간대요. 같이 끝까지 따라가서. 음, 근데 그때는 사무적이지 않으면 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네요. 그게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오래 또 음, 같이 교감해 오던 그 소들을 이렇게 도축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또 이렇게 생명의 어떤 뭐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를 관계인 것 같기도 들으면서는 하고. 이제 이 예. 책에서 잠깐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던데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소들이 비밀스러운 그 소들에게도 삶이 있으니까 뭐 고기를 먹지 말자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죠. 이건 그냥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음, 그렇게 도축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도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죠. 거고 예, 전체 생태계 안에서 예,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고 음, 함께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음, 지지하고 봐주고 음, 응원해주고 음, 그렇지만 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사실은 뭐 소도 그렇고 뭐 풀도 그렇고 먹고 먹히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물론 음, 이제 그런 커다란 그림 안에서 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소를 보는 음, 것이 그렇게 저는 이제 읽혀졌어요. 그래서 그 소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간다면 음, 정말 우리 안에서 자기 존재도 모른 채 그냥 음, 사람의 부속물로만 살아가면서 떠나는 것하고는 네.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을 읽거나 또, 이런 깊이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이나 감각이라는 것, 혹은 감정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틀이기는 하지만 그 틀로서는 세상을 온전히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도축장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번 한국에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 일본 책이었는데, 홋카이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 네.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음. 돼지를 같이 키워가지고, 아이들은 완전히 돼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음. 교실에 가기 전에 돼지부터 보고 오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음. 했는데, 너무 커진 거예요. 음. 이 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하고, 나중에는 사실은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고기로 가지고 동네 음. 잔치를 벌여서 먹어요. 음. 근데 물론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다고 하기도 음. 하는데 사실은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참 그런데 그게 또 삶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왜 뭐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은 이르게 되는 경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책에서도 가끔씩 언뜻언뜻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음. 우리가 너무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이성과 감성의 세계를 약간 그 벗어나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물음 같은 걸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안다고 했던 그 바깥의 세계인 거잖아요. 그걸 보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와 돼지와 닭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안 먹고가 전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진 않은 거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뭐 먹더라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체에, 우리 어떤 인간만의 사회가 아닌 생명체 전체의 어떤 그런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번쯤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재밌는 이야기가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요. 작년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생태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동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랑 몽골에 여행을 했어요. 몽골 저기 오지를 여행을 하다가 늪에 소가 빠진 거예요. 한 꽤 큰 소였는데 어른 소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 소가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늪에서 점점 빠져들었는지 목만 나와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그걸 저 설악산에 계시는 박그림 선생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여기 소가 늪에 빠졌다, 우리가 구해주자 이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왜 그 이렇게 빠졌을 때 견인하는 예. 밧줄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뿔에다 묶어서 우리가 한 열 몇 명에서 이렇게 막 영차영차 끄집어냈는데 한 30분 정도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 소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벌벌 떨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세상에. 보니까 이렇게 엉덩이 쪽에는 보니까 거의 뭐 왜 생똥을 싼다고 하잖아요. 막 온통 그렇게 범벅이 되어 있고 그랬어요. 처음에 정신을 못 차리더니 한 조금 있더니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기 뭐 울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이 느낀 마음이, 쟤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한다고 우리가 그런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고마운가 보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되게 이제 우리 포유류와 관련해서 뭐 가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최현명 선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소는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에 숲에 있는 늑대가 낮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저녁만 되면은 와. 오늘 저녁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인간들이 와서 내 먹이를 빼앗아 가는구나 하고 원망했을 거라고. 그래서 막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네. 아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잠깐 동안 소 얘기에 흠뻑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소 이야기로 함께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고, 한 번쯤 진짜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혹시 들으신다면 읽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로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 할 거고,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뭐죠? 그 감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주라기 공원. 근데 예. 그게 이제 제목이 잃어버린 세계인가 그렇잖아요. 뭐 잃어버린 세계를 그런 찾았은지. 비슷한, 네. 그 잃어버린 세계가 공룡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소들의 세계도 사실은 우리가 지나쳐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고 그 생명들의 세계가 놀라운 게 있다는 것을 아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세상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그쵸.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영국의 어떤 소설가는 이 책을 읽고는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상을 품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풍성해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예. 한 아이가 예.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는 이야기, 한 사람이 이제 그걸
같이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가슴이 아마 가득 찬 느낌이 읽고 나면 들 거라고 저는 그랬습니다만.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에서 아주 따뜻하고 따끈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에 후기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교실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 선물은 따뜻한 밥상이라는 곳에서 보내주는 선물인데요. 지금 제가 따뜻한 밥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간 구령용 봄나물 주문받습니다. 양양 송천마을 할머니들이 칼로 캤다 해서 칼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어린 나물들이 섞여 있어서 매주 나물 종류가 바뀝니다.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이 새로 나왔는데 봄나물과 잘 어우러지겠죠. 고춧가루는 300g 소포장으로 바꾸었고요. 배송비도 20kg까지 1에 3,000원으로 조금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따밥 생각은 소규모 친환경 논산물을 비싸게 사주자예요. 판매 가격의 80% 이상을 생산자께 들여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계속 생산해달라는 응원이지요. 판매 가격은 한살림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따밥 고객님의 소중한 돈이 진짜 후원받아야 마땅한 양심적인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따밥이 하려고 합니다. 계속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글도 되게 인간적이다. 막. 이분들 네. 그 마을에 그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물 뜯고 있으니까 할머니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것도 물어보더라고. 이거 약 안 치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거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 야. 그 인상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거기 홈페이지도 있지 않아요? 여기요? 네. 사이골 밥상 saigolbabsang.com이에요. 이쪽으로 가셔서 직접 주문하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댓글이나 후원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뽑아서 연락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밥상에서. 예, 네. 이 사이골이라는 곳이 설악산 밑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죠. 양양에 있는 예, 마을이죠. 그분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스쿨벨 DDD 네이버닷컴 SCHOOL BELL DDD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게요.